실질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죠? 블록체인, AI, IoT 뭐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들 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젝트 하는 게 뭐냐면 이제 Personalized Health and Beauty Care, 그래서 PHBC라고 하는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하는데, 궁극적인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빅데이터 블록체인 시스템인데 뭐냐, AI, IoT를 해서 개인한테 고객 맞춤형의 건강과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이게 전체 크게적인 큰 거고요. 여기 세부적으로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이따가 저희랑 갖고 있는 여기 회사 협력회사가 있는데, 여기 태그엔하고 엘라마체인 쪽에서 와서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화장품 회사 쪽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하는 회사, 그 다음에 DNA 시퀀스 하는 회사, 그 다음에 명상 하는 회사, 뭐 등등등등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개인 맞춤형의 이 헬스케어, 뷰티케어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블록체인과 IoT와 빅데이터 연동해서 하자라는 거,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레이어에는 실제 데이터를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뭐 자기 개인의 어떤 DNA 유전자 정보를 올리면 유전자 정보가 200기가 되는데 그걸 모든 블록체인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노드들이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는 어디에인가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데이터의 기본적인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자체가 그 블록체인에서 레이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DB 레이어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에서도 그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뭐 데이터의 부결성이라든가 그죠, 신뢰성이라 이런 것들 다 같이 보장해줘야 돼요. 데이터 DB 자체가 그런 블록체인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익스체인지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 그다음에 대용량 처리 뭐 등등등등해서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AI라든가 IoT 시스템과 연동이 용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이제 DB를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제나두가 거기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라서 이 데이터는 우리 DB에 와 있고, 그 데이터 정보가 어디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는 블록체인 레이어의 블록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그레이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했지만 어나리틱스하고 연동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유전자 같으면 유전자 분석 시스템과의 연동, 그 다음에 새로운 뭐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과의 연동,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데모 같은 거는 저희 실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따 보여줄 거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의료 데이터를 그 병원 간에 서로가 협업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익명수속을 줘서 데이터를 올리고, 그 데이터를 갖고 그 서로가 교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라이브 데모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문제, 그 다음에 데이터 어디 있다라고 하는 문제, 뭐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 아이폰이, 사실 저기 카메라를 찍고 있지만 제 아이폰에 월렛이 있거든요. 월렛이라는 거 있죠. 토큰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제 월렛이라는 거를 저희 스마트폰에 놓고 이 연동이 돼서 이러한 그 플랫폼하고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뭐 월렛에서 이제 데이터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 어디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보상을 받고 어떤 뭐 기관하고 서로 익스체인지 하겠다는 거래하는 거. 요게 기본적인 거가 되고요. 요거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DNA 시퀀스 분석하는 그러한 개발되어 있는 분석하는 거를 더 잘 개발할 수 있게끔 이제 쉬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줘서 블록체인 상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실적을 보여드릴 텐데 딥러닝을 써서 DNA 시퀀스나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약물 개발이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줄기세포 같은 거하고 연동을 시켜서 자기 줄기세포 복제를 한 거를 갖고 자기 줄기세포 뱅크를 만들고, 이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자기 유전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프레디션을 해서 미래 예측 모델을 갖고
자기가 어떤 병들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나의 줄기세포의 뱅크에서 어떤 줄기세포를 갖다가 어떻게 치료하겠다라는 것들을 예결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엘라마 체인하고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모션인데 이게 뭐냐면 챗봇을 저희가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 그 고객의 월렛에 들어가 있으면서 월렛을 열면 이거 특허가 돼 있으니까 아마 이런 아이디어는 특허가 못할 거예요. 제가 특허를 해놨기 때문에 월렛 자체에 챗봇이 들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월렛에 챗봇이 들어가서 그 챗봇 여는 순간에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챗봇의 오너를 통해 가지고 이 거래, 특히 트랜잭션이 맥시멈하게 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션을 통해 가지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떤 데에 뭐 디스카운트 이벤트가 있는데 너의 지금 이모션 상태를 봤을 때는 너는 어떤 물건이 필요할 거고 그 물건은 디스카운트 하는 거에 가장 적합한 거니까 이걸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네가 이걸 사놓으면은 내가 코인을 얼마를 주고 디스카운트를 해서 얼마를 줄 텐데 하겠느냐. 그래서 오케이를 하면 이제 미션이 끝나고 거기에서 이제 더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너가 저번 주에 그런 걸 샀는데 내가 봤을 땐 너의 지금 감정 상태를 봤을 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겠느냐. 그런 것들을 매개하는 것이 이제 챗봇이 되겠고요. 그 챗봇을 통해 가지고 그 감정에 대한 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끌어내고 거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딥러닝도 쓰고 컨텍스트 어널리시스 쓰고 우리가 알던 여러 가지 이제 AI 기법을 써서 감성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AI 시스템 레코멘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서제션 할 건지 레코멘드 시스템 연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뭐 레스토랑 내가 너의 감정 상태 봐서 너는 지금 맛있는 거를 먹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럼 주위에 레스토랑 어떤 음식을 이제 추천을 하고 이건 다 특허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걸 특허를 해서 이게 특허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의 밸류를 단순히 토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리얼 밸류를 주자 하는 거죠. 리얼 밸류 줘가지고 지금 이거는 페이먼트에 결제 맥스마이즈니까 맞춰가지고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플랫폼이라고 한 이유가 결국에 이러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의 모든 쪽에서 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플랫폼 개념을 개발해서 라이센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저희가 개발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건 특허에 나와서 시스템하고 뭐 프로시저에서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나두의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 블록체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퍼스널라이즈 헬스케어 앤 뷰티 케어 서비스의 전신이 됐던 게 뭐냐면 저희가 메디컬 쪽에 저희가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메디컬 쪽에 딥러닝이 많이 쓰이는데요. 딥러닝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병에 대한 종류를 분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제 과거 케이스에 무슨 암에 대한 영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위암이다. 그러면 위암 영상들을 쭉 과거에 확진이 됐던 걸 갖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면 이제 훈련된 자료를 갖고 이제 딥러닝 시스템이 이제 학습이 된 걸 갖고 거기다 이제 새로운 영상을 넣으면 이게 암이다 아니다 구별해 주거든요. 되게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쓰이기는 이러한 뭐 IBM 왓슨이라든가 시스템의 기본적인 컨셉은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안구의 데이터 갖고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으면 이제 당뇨병에 뭐 1, 2, 2기, 3기, 4기, 5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지금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제가 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데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병 치료에 대한 것도 지금 블록체인을 연동해서 하는 게 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 할 건데 당뇨병의 1기, 2기, 3기, 4기에 대한 거 확진 판정 받은 걸 갖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미의 데이터를 넣으면 하고 뭐 아니면 이제 그냥 피부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거에 기본적인 것이 이제 영상 이미지를 갖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이제
과거의 그 의료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영상의 어떤 확진 판정 플러스 거기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이 정보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하고 가장 유사한 것들을 찾아주면 결국에는 이미 데이터를 넣었을 때의 과거의 케이스하고 유사한 케이스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가 그 실적으로 처음에 영상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의 모달을 확진할 때는 영상 갖고 레디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레디올리스트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임상을 할 때 이제 보면 이제 그 바이옵시라 그래가지고 조직 떼어나가지고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약물 검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진단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그 응급 상황이라든가 뭐 이럴 때는 좀 의사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완벽하게 이거를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 과거의 케이스에서 유사한 케이스를 빨리 찾아주면 적어도 의사가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니까 이런 병명이 있을 거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는 그래서 이제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디지털 서포팅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제나두는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인데 제나두를 먼저 띄울게요. 이게 이제 제나두 시스템의 기본적인 요소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스토어 보면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 스토어예요. 그래서 뭐 하드디스크가 될 수 있고 서버가 될 수 있고 이제 저희는 분산 DB랑 이거를 뭐 수백 개 수천 대를 붙여서 네트워크로 여기 보면 IP 어드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서로가 연동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리스는 그냥 역할이 이 DB들이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저희가 돼 있어요. 그래서 DB가 뭐 3개 붙였는데 4개를 붙일 수 있고 갑자기 5개도 붙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폴트 톨러런스라 해가지고 3개를 붙였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도 작동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걸 빼내고 그냥 넣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DB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요 DB들이 P2P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서 세서스를 체크하고 그러니까 오토 힐링이라 해가지고 어느 한 DB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자가 치유를 해요. 그런 기능들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기술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올린 문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런 것들 컨센서스에서 항상 그 노드들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상태를 체크해가지고 이게 항상 컨시스턴시 일관성을 갖게끔 해주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런을 시키면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게 제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원래는 뭐냐 각각의 서버에 저희 자바로 돼 있어서 자바가 올라가 있고 자바 위에 각각의 파일을 execution 시키면 registry 파일 그다음 네트워크 번호를 주면 얘들이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서로 이제 통신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한 컴퓨터에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서로가 통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다 체크업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영상 이미지, 의료 영상 이미지 중에 의미가 확진돼가지고 어떠한 질병이며 어떠한 치료법이 있고 뭐 등등등등 정보를 갖고 있는 걸 이미 이 TV에 올려놨어요. DB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이제 이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미 이미지를 이제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은 뭐냐면 이미 다 분석이 끝난 거고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넣으면 이제 내가 어떤 부위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 이제 요게 이제 자기가 알고 싶으면 이건 얼마든지 자기가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하면 요 부위하고 가장 과거에 유사한 경우에서 이렇게 찾아줘요. 이게 가장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쭉 찾아주죠.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표시된 부분이
그 과거에 확진이 돼가지고 어떤 특정한 그 의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그 자기 의견서를 내놓은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예로 이제 이 빅데이터하고 그다음에 AI를 연동시키면은 이게 의료 영상 데이터에서 그 빠른 시간 안에 어떠한 그 과거의 병에 있는 거에 대한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저희가 다 개발한 거고 특허도 돼 있는 겁니다. 보시면 돼요. 이게 한 예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들이 서로가 공유가 돼가지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지금 이제 한 병원 상태를 만들었지만 이 병원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다가 데이터를 서로 어떻게 공유하겠다는 정보를 트랜잭션하고 그 정보를 데이터를 우리 제나드 DB에 갖고 와서 서로가 익스체인지하고 하는 것들을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요. 데모를 못 보여주지만 사실은 저희가 아까 약간 딥러닝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바로 개발을 해서 우리 제나드하고 붙여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 딥러닝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딥러닝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머신으로 못 보여드리고 그거 보여드리려면 제가 그 딥러닝 머신 GPU로 된 머신 가격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은 못 보여드리지만 그 저희 영상 데이터 시뮬레이션의 영상 데이터 이제 저희가 그 딥러닝하고 그러니까 이걸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영상 분석도 실제로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제나드에 이제 DB를 이제 띄우고요. 이제 DB를 활성화하면 얘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블록체인 레이어를 불러와서 연동을 시켜요. 그래서 아까는 DB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얘는 이제 이 블록체인 레이어하고 얘하고 연동이 되는 거고요. 말한 것처럼 블록체인이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이병배 이사님 말했지만 메인넷 개발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블록체인 자체를 자기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도 프로그램 몇 개 갖고 있는데 뭐 자바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뭐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블록체인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붙이는 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체로 블록체인 레이어하고 우리 DB 레이어를 만들어서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를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면 이제 여기 블록체인 레이어가 있고 여기 DB 레이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내가 데이터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유저가 만약에 월렛에 이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데이터에 가서 이제 데이터를 찾아서 내 데이터를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올리면 이제 얘가 처음에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오너십을 줘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자기 주권주의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자기가 갖고 가죠. 그래서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 플러스 뭐냐면 의료법에 하면 내가 자기 데이터 자기가 올릴 수 있거든요. 자기 데이터 활용하게 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계속 갖고 주권에 대한 오너십을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이 확립해가지고 그걸 이제 블록체인 레이어의 히스토리 트랜잭션에다가 넣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뭐 A, B 이렇게 해서 이제 DB에도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데이터에 대한 게 오너십이 여기 이렇게 되고 언제 올렸다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내 데이터를 만약에 C라고 하는 하스피탈에서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오너십을 이양하거나 그러니까 그 내가 오너가 A인데 만약에 내가 뭐 C라는 데다가 오너십을 주고 싶으면 이게 이제 C라는 데 오너십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사용 허가권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개발을 하면 이제 C라는 호스피탈에서 우리 데이터를 갖고 와서 쓸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퍼미션을 주면 이제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오케이가 되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트랜잭션 히스토리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요 정보 요 정보가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가 제나도 DB에 어디 있다라는 애드레스에 대한 하시코드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이제 있어서 얘가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이 되면 이제 오너십에 대한 거가 이양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정보가 읽혀지면 C에 가면 A에 대한 C에 대한 거 플러스 A에 대한 오너십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너십에 대한 거를 해서 데이터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연동을 시키면 데이터를 갖고 간 다음에 아까 인터페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 뭐 자기가 아까 얘기한 뭐 병에 대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딥러닝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제 퍼스널 헬스 앤 뷰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뭐 자기가 원하지 않은 리보케이션 리드를 해서 하면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여기처럼 이제 권한을 없애버리는 거죠. A에 대한 권한.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는 DNA 시퀀스를 넣으면 DNA가 하는 일이 뭐냐면 DNA가 RNA를 만들기 위한 인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자에 대한 인덱스 정보를 자동으로 찾아내주는 거가 요 딥러닝이고 그다음에 이제 RNA를 알면 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단백질을 만든 단백질로부터 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셀을 만들면 아까 얘기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단계까지는 안 가지만 이제 그 셀 중에 DNA 시퀀스 정보를 갖고 퍼스널라이즈된 그 줄기세포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넥스트의 타겟으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걸 하기 위한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이 코드는 오리지널은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개발한 걸 저희가 좀 변형을 시킨 거고요. 라이브 데모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실적을 런을 시킬게요. 런을 시키면 딥러닝 제노믹스 해가지고 이제 쭉 해서 DNA 시퀀스를 분석하기 시작해가지고 얘가 런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것처럼 애큐리시 측정하고 그 다음에 뭐 러닝해서 확률적으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제 인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이게 좀 더 이걸 고도화시키면 이제 프로젝션해서 어떠한 RNA 시퀀스를 만들어야 해서 어떤 DNA 시퀀스가 필요하냐 해서 그 정보로부터 단백질 정보, 셀 정보 그 다음에 그 줄기세포 정보까지 가는 게 사실 저희 이제 원래 아직 개발한 건 아니고 그런 거 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가 이제 ICO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온고잉 프로젝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남았으니까